같이 한잔 하실래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걸 다 말해주는 최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막걸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막걸리의 주인공은 복순도가 손 막걸리입니다. 한국 정통주 중 하나인 막걸리를 이야기하려면 탁주부터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탁주는 말 그대로 탁한 술이라고 불려서 탁주고요. 이 탁주를 맑게 걸러지게 되면 그것이 맑은 술 청주라고 불려집니다. 이 탁한 술에 물을 살짝 넣어서 걸러서 먹었다 하여 지금의 막걸리라고 불려지는 것이고요. 시간을 두고서는 살짝 맑은 부분이 올라와 있는 부분을 떠서 먹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동동주라고 불리고, 그 밑에 침전물이 되어서 탁해져 있는 부분을 막걸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막걸리는 쌀과 누룩을 통해서 발효시켜서 만들어지는 전통 가양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막걸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전, 두부김치, 홍합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막걸리는 곡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음식과도 다 잘 어울린다. 특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떡볶이하고도 상당히 잘 어울린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걸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의 전통주와 관련된 역사를 살짝 이야기해 볼까요? 전통주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시대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에 이제 탁주라는 말들이 많이 발견되어지면서 조선시대로 넘어갔을 때 각자 양반들의 집들마다 전통적으로 가양주를 만드는 비법들이 만들어지고, 그 비법을 통해서 집집마다 다양한 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시대를 거쳐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칩니다. 일본의 수탈에 의해서 쌀이 징용되어지고요. 쌀을 통해서 술을 만드는 것들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쌀을 통해서 술을 만드는 것을 금주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막걸리들이 밀가루로 대처되어지는 형태가 발생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주인 다양한 가양주들은 시대에 퇴색되어져 가고 사라지고 손실되어져서 현재 대한민국의 전통주는 상당수가 많이 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얼반테이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시절에 김민규라는 친구가 우연찮게 저희 회사에 인턴으로 오게 됩니다. 인턴이 끝날 때쯤 무렵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고마웠었는지 본인의 집에서 만든 막걸리라고 하면서 삼다수 페트병에 막걸리를 담아서 2병을 저에게 줬습니다. 선물 받고 나서 저녁에 제가 이 막걸리를 마시게 됐는데, 와, 이런 막걸리의 맛이 있나? 그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 막걸리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 막걸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막걸리에 대한 브랜딩을 제가 도와줄 테니 제대로 사업으로 좀 끌고 가면 어떻겠느냐. 그 친구 역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다짐을 듣고 저희는 이 복순도가 손막걸리라는 브랜딩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브랜딩 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름입니다. 집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인 가양주였기 때문에 도가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경상도의 방언으로 쓰여지는 말인데요. 술도자의 집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 술, 이런 것들이 도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친구를 통해서 이 막걸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를 들어보니, 할머님을 통해서 집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을 어머님이 전수받아서 집에서 소일거리로 만들어서 동네 분들에게 주전자에 1,000원씩 이렇게 팔던 술이라고 합니다. 할머님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전달되어지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부분에 제가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의 이름을 좀 따서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 뭔가 장인의 느낌도 있고 조금 더 친숙하고 토속적인 느낌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김민규라는 친구의 어머님인 박복순 여사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복순 도가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이름을 짓고 나니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에 있는 막걸리는 죄다 녹색 페트병 또는 하얀색 페트병에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패키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이 저렴한 제품을 좀 더 있어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발품을 팔어 방산시장을 구석구석 뒤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쉽게 바로 막 좋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발품을 팔다 보니 우연찮게 어떠한 상점의 뒷곳에 재고로 쌓여있던 용기가 눈에 띄었고요. 그 용기는 케찹 용기였습니다. 대용량으로 업소에 쓰던 케찹 용기가 플라스틱 용기에서 다른 형태의 용기로 바뀌면서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쌓여있던 것인데, 그 용기를 가지고 지금에 있는 복순도가 손막걸리의 용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기존에 있는 살균 막걸리가 아닌 생막걸리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 이 복순도가 손막걸리도 국산쌀의 전통 방식의 몇 안 되는 누룩을 사용하는 이 전통 가양주였기 때문에 좀 더 차별화를 둬야 되는 이제 부분이 필요했죠.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생막걸리라고 했을 때 생막걸리가 아닌 손막걸리라는 것으로 제품의 명칭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복순도가 손막걸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복순도가 손막걸리의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인해서 샴페인과 같은 기포, 천연 발효로 인해서 다양한 이 탄산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탄산감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제품에 막페인이라는 닉네임으로 지었습니다. 막걸리 샴페인이라는 말이죠. 자, 이 막걸리 샴페인의 특징을 좀 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당시에 우리 그 김민규라는 친구와 저는 파티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사교적 모임이라든지 행사 같은 곳에 이 막걸리를 무상으로 마실 수 있게끔 무료 샘플링 작업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샘플링을 통해서 접해본 사람들은 독특하고 색다른 이 막걸리의 맛의 매력을 느끼면서 이 막걸리를 하나둘 구매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가격에 있어서도 큰 부분이었는데요. 대부분 이 막걸리는 시중에서 1,000원 정도 내외이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적인 부분들이 지속되어져야 되고 상품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 저는 파격적으로 8,800원이라는 가격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박복순 여사님께서도 이렇게 비싼 막걸리를 누가 먹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무려 13,000원에 검색을 통해서 복순도가 손막걸리라고 치면 많은 후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막걸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한때는 알려지지 않은 평범하고 사람들이 잘 몰랐던 제품도 이러한 브랜딩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대표하는 제품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별다 선생이었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복순도가 손막걸리